시간 갖도록 하겠는데 먼저 고용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최근에 국감에서 한 발언들을 좀 보겠는데 이분은 사실은 야당 의원들과 말싸움도 아주 크게 한바탕 벌였는데 문재인 대통령에 관해서도 한 말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된 영상부터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이 공산주의자고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는 적화되는 게 시간 문제다 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 대통령이 됐으니까 지금 적화되고 있는 사정입니까? 대통령이 됐으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평소 소신대로 했으면은 적화되는 길을 갔겠죠.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뻔뻔스럽게 개별을 늘어놓으십니다.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대통령 당선되면은 적화되는 게 시간 문제라고 이렇게 대통령 당선되면 미국보다 북한을 먼저 방문하겠다. 또 사드 배치 안 하겠다. 지금 뭐 그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 다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공산주의자입니까? 민중민주주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민중민주주의는 변형된 공산주의자. 그걸 변형된 그러면 변형된 공산주의자입니까? 예,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김문수 전 지사는 네. 공산주의자입니까? 그분을 확실히 전향했다고 표시했지 않습니까? 전향한 공산주의자다? 예,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네. 그러면 이재호 민중당 하시던 이재호 의원님도 공산주의자 맞습니까? 뭐 과거 공산주의 활동을 하다가 전향하셨다? 예. 네. 우리나라 사법부에 김일성 장학생이 있다는 말 하신 거죠? 아니 있을 수도 있다고 보고 대비를 해야죠. 문재인 후보는 공산주의자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예, 화면 틀어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문재인 후보도 이거는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는 적화되는 건 그야말로 시간 문제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말장난 하시면 안 되죠. 지금 저기 분명히 문재인 후보도 공산주의자이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문재인 후보는 공산주의자이다 라고 안 했다고 거짓 증언하십니까? 자, 고용주 이사장, 공적인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인데 도대체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공적인 자리에 앉을 자격이 없는 분이니까 이제 저런 말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기본적으로 자신이 속으로 품고 있는 그 소신은 있을 수가 있지만. 그러니까 말하는 걸 보면 본인 소신인 것 같긴 해요. 일관된 소신인 것 같긴 근데 한데. 그 소신을 공적인 위치에 가서 그 소신을 곧 정책으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일들은 굉장히 때로는 위험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특히나 지금 있는 곳이 방송이에요. 본인은 방송과 관련해서 어떤 경력을 쌓은 적도 없는 분이에요. 검찰 출신이시죠? 그것도 공안검사 출신이시고 또 간첩을 만들었다고 의혹을 강력하게 받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간첩이 아닌 사람을 고문을 통해서 간첩을 만들었다는, 그래서 지금 국가가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그 손해배상들을 갖다 하느라고. 그런데 그런 위치에 있는 분이 자기가 전혀 알지도 못하는 그런 그 공간에 가서 그 전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영역에서 일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정치적인 소신을 강조하는 그런 식의 어떤 정책을 발휘한다는 것은 그거는 그 기관을 망가뜨리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런 사람을 몰랐을 리가 없는데 그 자리에 보낸 사람들도 가장 큰 문제겠지만 실제로 간 사람은 또 갔다고 한다면 충분히 그 상황에서 여러 가지 다른 영역들을 배우고 공부를 해서 그래서 거기에 걸맞는 어떤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게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전혀 안 했다고 하는 게 드러나잖아요. 지금 공산주의라고 확신하고 있는 대통령을 어떻게 보도하겠습니까? 공산주의인 것을 그 확인시키기 위해서 취재를 하라고 암묵적으로 지시를 내렸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거죠. 이건 굉장히 그 위험한 일이라고 봅니다. 이 고용주 이사장 사실은 뭐 이 발언 대통령이 평소 소신대로 갔으면 적화됐을 것이다. 뭐 공산주의자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사실상. 그렇다면 공산주의자를 대통령으로 뽑은 다수의 유권자는 뭐가 되는지 사실 뭐 이게 좀 난감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생각하는 공산주의라는 거는 대부분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좀 스펙트럼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분이 이제 그 검사를 하시면서도 공산주의에 대해서도 그 연구를 많이 하고 공산주의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제 그 뭐 조사하는 방법부터 이제 만들어내신 분인데 이제 저분이 원래 서울대 화공과를 나오셨어요. 그 당시 굉장히 그 경쟁률이 치열한 데죠. 거길 나오셨는데
근데 적화 통일 같은 거에 대해서 걱정이 들어서 젊은 예. 날에 이거는 공산 주가를 막기 위해서 내가 검사가 돼야 되겠다. 예. 이렇게 열심히 해서 고시 공부를 해서 학교를 특이한 했다는 경력이시네요. 분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검사로 쭉 재직하면서도 이제 예. 공산주의라든지 어떤 적화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 아마도 이제 1983년도에 소위 불임 사건 이제 수사를 하면서 만난 젊은 이제 문재인 변호사가 그 당시 본인의 기준으로 볼 때는 이건 공산주의에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그 뒤에도 아마 이제 계속해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분이 이제 뭐 국감장이나 그런 데서 말씀하신 정치적으로는 이제 적절하지 않다 이런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예. 사실 그 말은 맞는 건 같긴 한데 약간 저건 당사자 입장에서는 이건 모욕 내지는 약간 명예훼손 뭐 이런 수준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근데 아마 본인은 상당히 비정치적으로 저렇게 활동하는 거죠. 따지고 보면 특히 이제 그 지금 말씀하셨던 방문진이라는 그런 공정한 언론 보도를 해야 되는 그런 방송국을 관리 감독하는 기관 아닙니까? 예. 그런 감독 기관의 장으로서 한쪽으로 편향된 그런 사고를 보인다는 건 뭐 적절하지 않은 건 보이는데 본인은 평소에 소신에 따라서 이렇게 발표를 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뭐 저분이 어떤 뭐 문재인 대통령을 막 비난한다든지 뭐 그런 의도가 있는 걸로는 보이지는 않지만 본인은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이제 그런 생각을 안 하죠. 아니, 대한민국에서 누구를 공산주의자라고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을 거의 정치적으로 살인을 하는 거랑 동일합니다. 근데 그게 의도가 없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하여튼 엄청난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김남국 변호사. 네, 고용주 이사장이 본인의 소신에 따라서 저런 발언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소신이라는 것이 어떤 정당한 근거나 아니면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어느 국민이라도 그런가라고 한 번쯤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 내용 자체를 보게 되면 근거 자체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이제 당시에 2015년에 고용주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대리해서 고용주 이사장을 형사고소를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고용주 이사장의 발언을 보게 되면 불임 사건의 변호인으로 참여한 문재인 대통령을 보니까 그렇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불임 사건의 변호인단으로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기억하고 있는 사실 자체가 완전히 착각에 근거한 거죠. 아무 이유 자체가 없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거기에 변호인 참여를 안 했습니다. 왜 그렇게 판단? 그러니까 근거 자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있었다라는 이유로 그렇게 판단하는지 모르겠지만 노무현 대통령도 역시 마찬가지로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는 건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정말 이것에 대해서 평론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보이고요. 어제 이제 국감장에서 김성수 의원이 이 고용주 이사장에게 아예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예 질문을 하지 않고 과대망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과대망상이라는 것으로 이제 질문을 대신했는데 오히려 그것으로 평론을 대신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확실한 거는 이런 게 있어요. 과거에 사회 분위기도 그렇고 그리고 또 정권의 어떤 압력도 있고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인정하고 그 국민 앞에 그리고 나라 앞에 그 사죄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내가 잘못되지 않았다라고 그 강변하고 싶은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 했던 그런 잘못이 그런 것 같다 우리가 지금 현재는 적폐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 그런 것이 나는 그 적폐를 한 게 아니다. 나는 정말 제대로 옳은 일을 했다. 나는 정의로워라고 정신승리를 하고 싶은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일단은 그런 것들이 합리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 그런 반성의 기회 정도는 한 번쯤은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심리적으로 본다면 이게 확증 편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죠. 문제는 이제 저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을 수는 있죠. 그런데 저런 분들이 방송사 사장을 임명하는 고위직역 공적인 자리에 있다. 그게 또 그게 문제죠, 사실. 그게 문제죠. 그렇죠. 일반 보통 사람이 저런 얘기하면은 뭐 그런가 보다라고 그냥 별 문제 없이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공산주의라는 말 표현 자체가 굉장히 모욕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그렇지만 공적인 자리에 있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다음 분 얘기 좀 해봐야 되는데 유성욱 국정원 전 심리단장입니다. 이분은 말이 아니라 글을 남겼습니다. 지금 구속 상태에 있는데 그 직전에 소외 글을 남겼는데 그 글에 보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했다는 말이 소외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말이 합니다. 법을 지키며 일할 거면 국정원은 무슨 필요가 있느냐. 깜짝 놀랄 말 아닌가 싶습니다. 법을 지키지 말고 일을 하라. 이런 내용인데요. 이것도 제가 소정섭 전 국장님께 잠깐 드릴게요. 진짜 원세훈 전 원장 이런 생각을 한 건가요? 그리고 국정원 직원들은 그 원장의 뜻을 받들어서 이런 생각으로 일을 한 건가요? 이 유성욱 전 심리단장이 지난 20일에 이제 구속이 됐거든요. 그때 이제 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면서 A4 용지 40장 정도의 어떤 이제 시국 관련 소명과 소회라는 글을 제출을 한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원세훈 전 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이제 거기 써 있는 거죠. 이 적법한 범위 내에서 일할 것 같으면 국정원이 왜 필요하냐, 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어느 시절 얘기입니까, 도대체? 이게 70년대, 60년대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지금 이명박 21세기 백주 대한한테 지금 이런 말들을 한 겁니까? 그러니까요. 저도 이 글을 읽으면서 정말 이해가 안 갈 정도던데, 그러면서 국정원의 주요 임무라는 게 이 종북 세력 척벌과 국정 홍보 그리고 보수 우호 세력 육성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라고 이성욱 전 단장이 그 글에 기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은 저는 이걸 보면서 많은 임무 중에서 뭐 그렇다 칩시다. 뭐 종북 그렇죠. 그리고 진짜 이런 어떤 북한의 간첩 이런 건 잡아야 되는 거 맞지만 국정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은 국가정보원이 아니고 뭐 국정 홍보원입니까 이게 도대체 그러니까 이런 사고 방식이었을까요? 원세훈 전 원장의 생각 속에는 뭐 원래 원 전 원장이 어떤 정보 보안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원장으로 간 자체도 그런 의미가 있었을 거고 본인도 가서 국정원은 어차피 정권의 일종의 전위대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굉장히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원래. 그러다 보니까 이 국정원 본연의 업무, 역할 이런 부분에 보다는 정권을 홍보하고 정권의 어떤 입맛에 맞는 이런 것들을 보위하고 이런 쪽으로 이제 국정원의 역할을 가져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댓글 공작 같은 것도 하게 된 거고 또 이른바 이 보수 시민단체들의 지원해서 뭐 각종 관제 시위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했던 것 같은데 이것도 참 비극적인 일이죠. 사실은 원세훈 전 원장 같은 분이 국정원장으로 가게 된 거, 그걸 임명한 것 자체가 벌써 이런 사실을 어느 정도 사태가 일어날 걸 예견을 했다라고 봐야 돼요. 저는 근데 이 글에서 더 참혹한 것이 이렇게 그 정리를 하고 있어요. 원세훈 체제가 김정일 체제보다도 더 심하다. 그런 얘기가 있었다. 왜냐? 보안이란 미명 하에 뭐 직원들의 모든 언행을 감시하고 그리고 뭐 그 심지어 전화도 다 엿듣고 이런 일들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21세기 대한민국에서 특히나 정부 기관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이거는 진짜 그 고용주 이사장이 그렇게 혐오하는 공산주의 체제 내에나 있는 그런 일들을 원세훈이라는 사람이 한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수많은 그 국정원 그 직원들이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 그리고 어떤 상태에서 일을 했을까. 굉장히 참 그 국정원 직원들 사실상 최고의 그 정보 요원들 아닙니까? 그 요원들을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해서 그야말로 그 하수인 다루듯이 이렇게 다뤘다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큰 국가의 손실을 갖다 끼쳤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게 사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국정원을 그렇게 장악을 하고 했다는데 도대체 왜 이명박 정부 시절에 우리나라를 방문한 그 모 나라 대통령을 염탐하다가 국정원 요원들이 들키는 어처구니 일을 벌였는지 그것도 참 이해가 안 되는 그래서 세계 첩보기관이 사실 이제 해외 나가서 일할 때 그 나라 법대로 하면 첩보 활동 못 하죠. 때로는 정말로 국가를 위해서 자기가 살인을 저지르고 또는 뭐 그 나라의 아주 중요한 정보를 훔쳐오고 자기는 그 나라에 죽을 거 아고라고 이게 이제 첩보원들인데 그렇다고 해서 국내 법을 다 어기면서 지금 정권의 하수인이 된다는 거는 도대체 첩보기관의 존재 의미가 없는 거죠. 사실 첩보기관 남이 나라에 가서 남이 나라 법을 어기면 들키지는 말아야죠. 그렇죠. 그래서 때로는 자기 목숨도 바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애국자죠. 그 나라의 법을 어겼을지 모르지만 우리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 이렇게 되지만 이렇게 이 종북 좌파와 진보 이 구별을 못하고 국민의 반은 종북 좌파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버리면 이 사람은 오히려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반역을 하는 꼴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더해서 사실은 박근혜 정부에서 검찰의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를 방해한 의혹을 받고 있는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검찰에 소환돼서 조사를 받았죠? 그 모습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직 기간 동안에 국가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자, 국가에 충성을 다했다. 당당히 얘기했는데 김남욱 변호사. 저 말을 한 것도 글쎄요. 국가에 충성을 다하는데 뭐 가짜 사무실을 만들어 놓고 서류도 가짜로 만들고 그게 진짜 국가에 충성한 일인지는 모르겠으나 본인 생각에는 국가에 충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따져볼 것은 본인은 국가에 충성을 다했다라는 의미를 다르게 보면은 나는 시키는 대로 했다. 이게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원세훈 전 원장에게 다 이렇게 넘기는
이런 보석인가요? 저 발언은? 그러니까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이런 모든 책임을 넘기겠다. 그런 걸 넘어서서 예. 아마도 저렇게 국가에 충성을 다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자기 최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신인가요? 또? 예, 그러니까 이제 국정원 직원들이 지금 저 서전 차장 말고 다른 국정원 직원들도 법정에서 나와서 증언하는 태도나 진술을 하는 이야기를 보게 되면 예. 심리전단의 활동이 적법한 국정원의 업무였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모든 사람이 이구동성으로 이러한 심리전단의 활동은 꼭 필요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예. 본인들의 어떤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정치 관여고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아예 인식하지 못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하는 국가에 충성을 다했다라는 것도 본인은 이거 자체가 문제가 안 된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인 것 같은데 정말로 이거는 국민들이 생각하는 일반 상식에 생각하는 것을 훨씬 더 벗어나는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내용을 보게 되면 현안 TF라고 해서 예. 실제 당시에 그 국정원 댓글 수사를 하려던 것을 가짜 사무실을 만들고 가짜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그 검찰의 압수수색이나 수사를 완전히 방해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검찰의 수사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예. 현안 TF에 나와 있는 그 내용 자체가 실제 댓글 수사 방해 공작으로 이어졌는지 예, 예. 이 부분일 것으로 보이고요. 거기에 하나 더해서 이 검찰이라고 하는 기관 자체를 보게 되면 사실은 마지막 정말 정의를 수호하고 법률을 예, 수호하는 예. 곳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검찰에서 국정원으로 나갔던 것은 감찰과장, 그러니까 국정원을 감찰하는 예, 검사의 감찰관이죠. 직무인데 감찰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국정원의 이러한 그 업무를 도와주고 수사방해 공작을 도와주고 관련된 걸로 의혹을 받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받고 있는 거죠. 그렇기 네. 때문에 더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될 부분은 이 검찰이 감열을 했다라고 한다면 정말 검찰이 얼마만큼 어디까지 관여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지금 저희가 3명의 인물이 소신을 갖고 본인들은 소신을 갖고 했다고 주장하는 말들을 들어봤는데 시청하시는 국민 여러분께서는 과연 이 소신을 받아들일 수 있으신지 참 뭐라 그럴까? 한숨이 나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은 도대체? 그 서천호 차장의 국가에 충성했다는 말은 예. 자기 욕심에 충성하고 또 정권에 충성했다는 말을 예, 예. 명분을 이렇게 갖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니냐. 국민들은 그렇게 의심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실제로 저렇게 국가에 충성했다고 하지만 정권을 위해서만 그 모든 결과들이 빚어졌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자신이 어떤 대가를 얻었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정말 국가에 충성했다면 자기가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예, 예. 국가를 위해서 희생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과연 그런 선택이었는가 한번 냉정히 판단을 해보셔야 된다고 봅니다. 자, 다음 주제. 말 하신 거죠? 아니 있을 수도 있다고 보고 대비를 해야죠. 문재인 후보는 공산주의자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예, 화면 틀어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문재인 후보도 이거는 그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는 적화되는 건 그야말로 시간 문제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말장난 하시면 안 되죠. 지금 저기 분명히 문재인 후보도 공산주의자이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문재인 후보는 공산주의자이다 라고 안 했다고 거짓 증언하십니까? 자, 고용주 이사장. 공적인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인데 도대체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공적인 자리에 앉을 자격이 없는 분이니까 이제 저런 말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기본적으로 자신이 속으로 품고 있는 예. 그 소신은 있을 수가 있지만 그러니까 말하는 걸 보면 본인 소신인 것 같긴 해요. 일관된 소신인 것 같긴 근데 한데. 그 소신을 공적인 위치에 가서 그 소신을 곧 정책으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일들은 굉장히 때로는 위험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특히나 지금 있는 곳이 방송이에요. 본인은 방송과 관련해서 어떤 경력을 쌓은 적도 없는 분이에요. 검찰 출신이시죠? 그것도 공안검사 출신이시고 또 간첩을 만들었다고 의혹을 강력하게 받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간첩이 아닌 사람을 고문을 통해서 간첩을 만들었다는, 그래서 지금 국가가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그 손해배상들을 갖다 하느라고. 그런데 그런 위치에 있는 분이 자기가 전혀 알지도 못하는 그런 그 공간에 가서 발언을 보게 되면 불임 사건의 변호인으로 참여한 문재인 대통령을 보니까 그렇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불임 사건의 변호인단으로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기억하고 있는 사실 자체가 완전히 착각에 근거한 거죠. 아무 이유 자체가 없는데 문재인 대통령 거기에 변호인 참여를 안 했습니다. 왜 그렇게 판단? 그러니까 근거 자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있었다라는 이유로 그렇게 판단하는지 그렇죠. 모르겠지만 노무현 대통령도 역시 마찬가지로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는 건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정말 이것에 대해서 평론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보이고요. 어제 이제 국감장에서 김성수 의원이 이 고용주의 사장자에게 아예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예 질문을 하지 않고 과대망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과대망상이라는 것으로 이제 질문을 대신했는데 오히려 그것으로 평론을 대신하는 게 맞다라고 보입니다. 확실한 거는 이런 게 있어요. 과거에 사회 분위기도 그렇고 그리고 또 정권의 어떤 압력도 있고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인정하고 그 국민 앞에 그리고 나라 앞에 그 사죄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내가 잘못되지 않았다라고 그 강변하고 싶은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 했던 그런 잘못이 그런 것 같다 우리가 지금 현재는 적폐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 그런 것이 나는 그 적폐를 한 게 아니다. 나는 정말 제대로 옳은 일을 했다. 그 나는 정의로워라고 정신 승리를 하고 싶은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일단은 그런 것들이 합리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 그런 반성의 기회 정도는 한 번쯤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심리적으로 본다면 이게 확증 편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죠. 문제는 이제 저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을 수는 있죠. 그런데 저런 분들이 방송사 사장을 임명하는 고위직역 공적인 자리에 있다. 그게 셨는데 아마도 이제 1983년도에 소위 불임 사건 이제 수사를 하면서 만난 젊은 이제 문재인 변호사가 그 당시 본인의 기준으로 볼 때는 이건 공산주의에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그 뒤에도 아마 이제 계속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분이 이제 뭐 국감장이나 그런 데서 말씀하신 정치적으로는 이제 적절하지 않다 이런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 말은 맞는 건 같긴 한데 약간 저건 당사자 입장에서는 이건 모욕 내지는 약간 명예훼손 뭐 이런 수준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근데 아마 본인은 상당히 비정치적으로 저렇게 활동하는 거죠. 따지고 보면 특히 이제 그 지금 말씀하셨던 방문진이라는 그런 공정한 언론 보도를 해야 되는 그런 방송국을 관리 감독하는 기관 아닙니까? 그런 감독 기관의 장으로서 한쪽으로 편향된 그런 사고로 보인다는 건 뭐 적절하지 않은 건 보이는데 본인은 평소에 소신에 따라서 이렇게 발표를 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뭐 저분이 어떤 뭐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한다든지 뭐 그런 의도가 있는 걸로는 보이지는 않지만 본인은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이제 그런 생각을 안 하죠. 아니, 대한민국에서 누구를 공산주의자라고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을 거의 정치적으로 살인을 하는 거랑 동일합니다. 근데 그게 의도가 없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하여튼 엄청난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김남국 변호사. 네, 고용주 이사장이 본인의 소신에 따라서 저런 발언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소신이라는 것이 어떤 정당한 근거나 아니면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어느 국민이라도 그런가라고 한 번쯤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 내용 자체를 보게 되면 근거 자체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이제 당시에 2015년에 고용주 문재인 대통령을 대리해서 고용주 이사장을 형사고소를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고용주 이사장의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 먼저 고용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최근에 국감에서 한 발언들을 좀 보겠는데 이분은 사실은 야당 의원들과 말싸움도 아주 크게 한바탕 벌였는데 문재인 대통령에 관해서도 한 말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된 영상부터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이 공산주의자고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는 적화되는 게 시간 문제다 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대통령이 됐으니까 지금 적화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평소 소신대로 했으면은 적화되는 길을 갔겠죠.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뻔뻔스럽게 계례를 늘어놓습니다.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대통령 당선되면은 적화되는 게 시간 문제라고 이렇게 대통령 당선되면 미국보다 북한을 먼저 방문하겠다. 또 사드 배치 안 하겠다. 지금 뭐 그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 다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공산주의자입니까? 민중민주주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민중민주주의는 변형된 공산주의자. 그걸 변형된 그러면 변형된 공산주의자입니까? 예,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김문수 전 지사는 공산주의자입니까? 그분을 확실히 전향했다고 표시했지 않습니까? 전향한 공산주의자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재호 민중당 하시던 이재호 의원님도
공산주의자 맞습니까? 뭐 과거 공산주의 활동을 하다가 전향하셨다? 예. 네. 우리나라 사법부에 김일성 장학생이 있다는 그 전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영역에서 일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정치적인 소신을 강조하는 그런 식의 어떤 정책을 발휘한다는 것은 그거는 그 기관을 망가뜨리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런 사람을 몰랐을 리가 없는데 그 자리에 보낸 사람들도 가장 큰 문제겠지만 실제로 간 사람은 또 갔다고 한다면 충분히 그 상황에서 여러 가지 다른 영역들을 배우고 공부를 해서 그래서 거기에 걸맞는 어떤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게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전혀 안 했다고 하는 게 드러나잖아요. 지금 공산주의라고 확신하고 있는 대통령을 어떻게 보도하겠습니까? 공산주의인 것을 그 확인시키기 위해서 취재를 하라고 암묵적으로 지시를 내렸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거죠.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봅니다. 이 고용주 이사장 사실은 뭐 이 발언 대통령이 평소 소신대로 갔으면 적화됐을 것이다. 뭐 공산주의자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사실상. 그렇다면 공산주의자를 대통령으로 뽑은 다수의 유권자는 뭐가 되는지 사실은 뭐 이게 좀 난감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생각하는 공산주의라는 거는 대부분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좀 스펙트럼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분이 이제 그 검사를 하시면서도 공산주의에 대해서도 그 연구를 많이 하고 공산주의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제 그 뭐 조사하는 방법부터 이제 만들어내신 분인데 이제 저분이 원래 서울대 화공과를 나오셨어요. 그 당시 굉장히 그 경쟁률이 치열한 데죠. 거길 나오셨는데 그때 적화 통일 같은 거에 대해서 걱정이 들어서 젊은 날에 이거는 공산 주가를 막기 위해서 내가 검사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열심히 해서 고시 공부를 해서 학교를 했다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검사로 쭉 재직하면서도 이제 공산주의라든지 어떤 적화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